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지영 오픽의 이지영 강사고요.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통번역대학원 나와서 통역사로 지금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는 해요.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 아나운서 혹시 아리랑 국제방송이라든지 TBS 교통방송이라든지 여기서 현재 영어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 시간을 쪼개서 오픽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2주 동안 여러분의 오픽 트레이너가 돼서 여러분이 2주 동안 여러분의 목표하는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여러분을 이렇게 조금 쭉쭉쭉 지원하고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선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오픽이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설문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설문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난이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난이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픽의 고득점을 어떻게 해야지 좀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고득점을 받는지 정도를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열흘 동안 이지영 오픽,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시간이 나면 자기소개를 오픽에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오픽 자기소개를 한번 좀 이프리 영어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지만 제가 살짝 요일별로 이렇게 조금 바꾸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대로 그대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순서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우선은 한 번씩 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선생님 수업은 좀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주제별로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은 이제 유형별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좀 먼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러면 오픽이라는 게 어떤 시험인지, 물론 여러분이 오픽이라는 시험이 구술 시험이라는 건 다 아시고는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것만 알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 시험까지 한번 치러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양각색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오픽을 조금 봤다, 그리고 오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신 분은 오늘 이걸 다시 듣는다 하더라도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픽이라는 것은요, 이거를 그냥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여기서 OPIC, 여기서 오픽의 약자를 한번 설명을 하면서 오픽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오픽에서의 오는 말이지요. 여기서는 오는 구술, 입으로 하는, 약간 구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오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랄비라는 브랜드가 있죠. 칫솔이라든지 치약을 이렇게 만드는 그 브랜드죠. 이 오랄비라는 게 이제 구강, 입으로 하는 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치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P라는 게 말이죠. Proficiency라는 건데, Proficiency.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능력이고 I 같은 경우는 인터뷰예요. 인터뷰.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즉 컴퓨터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의 어학 능력을, 구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는 외국어 말하기 시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외국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왜 영어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는 걸까요? 자, 여기서 지원 씨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서는 외국어라고 얘기하고 영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괜찮아요. 패스. 자, 제 수업은요,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패스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패스권은 무제한으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시켰는데 쌤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패스. 얼마든지 시원하게 쓰세요. 시원하게. 자, 그래서 그렇다면 수연 씨 왜 외국어라고만 얘기하고 영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영어 말고 다른 언어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베트남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여러 언어들로 오픽을 시험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외국어 말하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국어 말하기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뭘 선택을 할 거냐면 영어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영어 말하기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토익 스피킹은 자체는 언어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은 영어. 하지만 오픽은 여러 가지 언어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영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오픽 시험 구성은요. 여기서는 오리엔테이션 20분, 그리고 여기서는 시험 시간 40분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리엔테이션 20분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조금 마음 편하게 조금 가볍게 들으셔도 부담 갖지 않고 오늘 수업에 임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하지만 여기서 오픽 시험 자체는 20분, 오픽 오리엔테이션 시험에서는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20분을 임하셔야 되는데요. 왜냐? 내가 이 20분을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40분, 정작 시험을 보는 이 40분이 헬게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꽃밭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 특히 내가 오픽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이미 보신 적이 있고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임하셔야지 내가 앞으로 40분을 조금 더 후회되지 않는 정말 알차게 40분에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20분이 정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지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오픽 등급은요. 여기서 오픽 등급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OPI라는 게 있고 오픽이라는 게 있죠. C가 붙여 있는 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나연 씨, 여기서는 OPI야. 그러면 오픽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OPI는요, 채점자가 직접 전화로 여러분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랑 면접하듯이 그렇게 해요. 하지만 오픽은, 여기선 컴퓨터가 붙어 있는 이 오픽은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시험을 보고 채점자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채점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OPI하고 오픽은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오픽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있고 OPI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자, 성현 씨, 여기서 OPI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여기서는 뭘까요? 그렇죠. superior죠. 이거를 이제 앞글자만 따서 S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오픽에서 S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픽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무엇일까요, 승용 씨? A. 그렇죠. 여기서는 앞글자만 따서 Advanced Loan. 상급자 중에서도 맨 아래인 AL이 가장 높은 점수예요. 오픽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선생님이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진짜 달변가라고 하는 우리 오바마 대통령 있죠.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픽을 본다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뭐겠어요? 현진 씨? 그렇죠. 누가 보든지 간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AL이에요. 왜냐하면요. 여기서는 아무리 내가 답변을 잘하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오픽에서 AL밖에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OPI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OPI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게 채점자가 직접 여러분이랑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느 정도 잘한다. 그러면은 조금 난이도를 올려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 OPI 시험 봤을 때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날씨가 어떠냐. 뭐지? 이거? 되게 쉬운데? 그게 아니었어요.
날씨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엔 정치 경제 얘기하고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OPI는 어떤 식의 시험이냐면, 여러분 혹시 가재 요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재 요리? 가재 요리를 할 때는 말이죠, 가재를 그 냄비에 넣었을 때, 가재를 냄비에 넣었을 때 그 가재를 찬물에다 넣어요. 찬물에다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끓여요. 이제 점점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OPI도 찬물로, 그래, 날씨, it's raining today. It's the weather's so nice, it's so fantastic으로 가다가 이제 점점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그게 뭐냐면, 여기서 OP 그 채점자가 시험을 볼 때 여러분, 날씨, 답변 잘하네? 그럼 날씨, 왜? 그럼 직장 얘기 좀 해볼까? 그럼 직장. 이것도 답변 잘하네? 그러면은 이제 이 직장이 본인의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연결을 시켜볼까? 잘하네? 그러니까 점점.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압박 면접처럼, 네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압박 면접처럼 이렇게 돼요. 하지만 OPI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딱 날씨까지다. 날씨에서 딱 멈췄어. 그러면 그것보다 어려운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또 내요. 날씨, 오늘 무슨 옷을 입었어? 어떤 스타일로 입었어? 이런 식으로 비슷한 해가지고 그것도 비슷해.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OPI 시험 하는데 쉬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나쁜 점수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낮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쉬운 질문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채점자가 여러분이 그것밖에 소화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밖에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OPIC은 말이죠, 이 컴퓨터랑 시험 봤을 때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날씨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을 했어요. 그럼 컴퓨터가 여러분이 날씨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답변을 해서 잘했다, 못했다, 조금 더 어려운 걸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평가를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AL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AL이고요. 그러면 자, AL 다음 점수를 한번 제가 좀 시킬게요. 고민 씨, 혜오민 씨, AL 다음에는 어떤 점수가 있을까요? AM. 다음 아래. 네. IH죠. Intermediate라는 거는 중급. 중급 중에서도 제일 높은 High인 IH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여기서는 IH 다음으로 그러면은 재경 씨 뭐가 있을까요? IM이죠. 하지만 여기선 IM, 혹시 시험 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OPIC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IM으로만 되어 있지 않지요. IM만 유일하게 숫자가 있어요. 뒤에 또 따라붙는 숫자가 있지요. 여기선 혹시 선우 씨, IM의 뒤에 따라붙은 숫자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그렇죠. 여기선 IM1, IM2, IM3.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높은 등급, IM 중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이 무엇일까요? 선우 씨? 그렇죠. IM3. 그러니까 여기서는 AL 다음에 IH 그 다음에 IM3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우리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희 반은 뭐예요? IM3에서 AL 목표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에는 IM3 밑에는 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NH가 그냥 몰라. 그냥 빼버려. 그냥 나는 내 머릿속에 나의 OPIC 등급은 3가지밖에 없다라고 우선은 가지고 가세요. 우선은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먼저 해주시고 머릿속에 AL, IH, IM3까지만 있다고 우선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AL이라는 거는 보통 인사과에서 보통 AL은 어떤 점수로 이제 좀 많이 보게 되냐면, 토익은 점수 체계는 어느 정도 아시죠? excuse me. AL 같은 경우는 토익에서 한 950점대로 봐요. 그러니까 950점을,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950점을 바라보듯이 AL도 그런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IH는 인사과에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요. 여기서는
900에서 950 이런 눈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여기서는 IM3는 850에서 900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IM2는 800에서 850으로 이렇게 조금 눈높이가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 취업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950을 토익을 시험을 준비를 할 때 950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900대로 그냥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AL인지 IH인지 여러분이 좀 목표를 오늘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IH 이상이면 돼요. 이렇게라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여러분이 목표를 IH 또는 AL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냐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희 수업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할 거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이 영어로 답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표가 IH일 때 선생님이 주는 피드백이랑 여러분의 목표가 AL일 때 선생님이 주는 피드백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집중해서 답변을 조금 더 다듬어 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하자면 자, 지원 씨, 오픽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뭐예요? AL이죠. 그럼 그 밑에 등급은요, 수연 씨? IH. 그러면 그 밑에 등급은요? 재경 씨. IM3. 그리고 그 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없어.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우선 머리에 우선 넣어보고요. 이어서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여러분 설문이에요, 설문. 오픽 시험에서도 여러분의 설문을 물어요. 설문을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오픽 설문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그래 나는 지금 교육자 이쪽이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우선 마음 자체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거를 접근하실 때 전략적으로 내가 유리하게끔 전략적으로 이거를 체크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솔직하게 쓰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게 한국어 능력시험, 검정시험이라든지 오픽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말이죠. 한번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해요? 기출문제를 풀죠. 그러면 그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이라든지 그 기출문제는 우리는 시험 범위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는 내가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 자세를 전략적으로 임하시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최대한 나의 시험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에게 2주라는 시간이 있죠. 2주라는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 범위를 1000페이지로 하겠느냐 아니면 똑같이 시험 범위를 500페이지로 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500페이지로 선택을 하셔야죠. 500페이지만 공부해서 짧고 굵게 해서 이 500페이지 안에서 내가 빨리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여러분의 목표이신 거죠. 오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접근을 했을 때는요. 우선 시험 범위를 줄여나가고자 하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자, 내가 사업회사 이걸 찍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사업회사를.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회사를 내가 여기서 체크를 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요. 회사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가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당황스러웠던 경험, 가장 기뻤던 경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또 회사원의 일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교사자도 교사의 일과를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 경험이 없음. 일 경험 없음. 자, 요 말은 즉 뭔 말이야? 요거는 일 경험 없음. 그냥 백수잖아, 백수. 그냥 백수. 그러면 자, 오픽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가 백수라고 나왔는데 백수 생활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이요. 잠시만요. 아, 이렇죠. 백수 생활, 백수의 일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이렇게 잔인하질 않아. 이렇게 잔인하게 여러분이 백수 이렇게 하질 않아. 따라서 여기서는 내가 일 경험 없음을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전략적으로 일 경험 없음 체크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질문들은요. 그래서 즉 내가 솔직하게 썼을 때의 1000페이지로 시험 범위가 되어 있었던 거를 내가 일 경험 없음으로 딱 체크를 하는 순간 이 시험 범위가 900페이지로 확 줄어드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린 계속해서 시험 범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봅시다. 자, 그럼 현재 귀하는 학생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이 똑같은 논리에서 자, 나연 씨 이거를 똑같은 논리에서 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픽 장착 모드로 왔을 때 아니요. 맞아. 내가 학생이어도 아니요. 왜냐? 내가 네라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를 내가 준비해야 돼요? 학교 관련된 문제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풀어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에서 예전에 들었던 강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는 학위 과정 수업이 아마도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학위, 대학교 수업이었겠죠. 그런데 이렇다 한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소강 후 5년 이상 나 홈스쿨링 했어. 기억도 안 나. 나는 기억도 안 나. 5년이었는지 10년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강 후 5년 이상이 지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 꼬치꼬치 캐물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내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하던지 간에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너희 집에 대해서 묘사를 해라. 이거는 내가 혼자 살든 친구랑 살든 가족과 같이 살든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오픽에서는요. 이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고리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follow question들이 있어요. 그럼 이 꼬리 질문에서는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솔직하게 가족이랑 같이 산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 네가 가족이랑 같이 산다고 했는데 너랑 같이 사는 가족 한 명이랑 너랑 비슷한 점이랑 다른 점을 각각 얘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홀로 거주 이거를 내가 체크를 하면 이 문제가 꼬리 질문을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한번 문제 기출문제가 아니라 이 시험 범위를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함으로써 지금 800페이지, 750으로 이제 또 줄이는 거예요. 줄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넘어가서 여기서는 자, 귀하는 여가 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우리는 미니멈 적어도 12개는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저는 관심사가 없어요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린 여기서 적어도 4번, 5번, 6번, 7번까지 우리는 여기서 6번까지 있나?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는 12개를 무조건 골라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2개를 골라야 된다면 내가 유리하게끔 고르는 게 현명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유리하게끔 고른다라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짝꿍제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짝꿍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설문에서만 짝꿍제로 내가 좀 외우기 쉽게 짝꿍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외우기 쉽게 머릿속에 짝꿍제를 해서 넣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이라는 주제에 나오는 기출문제가 2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공원이라는 기출문제 20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를 풀어요? 안 풀어요? 풀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20개를 다 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변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해변에 나올 수 있는 문제 기출문제가 20개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해변의 문제를 20개를 다 풀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2주라는 시간밖에 없고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이 똑똑하게 쓰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여기서는 짝꿍제로 우선 생각을 한번 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여기서의 짝꿍은 자, 여기서 공원 가기를 우선 우리가 찍을 건데 공원 가기의 짝꿍은 말이죠. 여기서 해변 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원 가기의 짝꿍은 해변 가기. 자, 공원 가기의 짝꿍 왜 해변 가기의 짝꿍이냐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가 자주 가는 공원에 대해서 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영어라고 치고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원은 한강공원이야. 우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걸어서 한 15분 정도의 거리고 나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 한강공원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많아. 특히 주말에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사람 많을 때 정말 싫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서 솔직히 주말에 가는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도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한강공원에 갈 때 치킨이랑 맥주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어. 그래서 한강공원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해변 가기로 내가 찍었다. 그럼 해변 가기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가 가장 자주 가는 해변에 대해서 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변은 해운대라는 곳인데 해운대는 우리 집에서 진짜 가까워.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인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 해운대는 진짜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 그런데 주말엔 특히 더 많이 가거든? 그런데 사람 많을 때 가기는 싫지만 나는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자주 가기는 해. 그리고 해운대 갈 때 난 친구들이랑 거의 맥주 마시면서 치킨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그래서 나는 해운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가 이 두 답변을 들었을 때 자, 민서 씨 뭐가 달라졌죠? 그쵸. 해운대하고 한강공원. 이거 빼고는 안의 내용은 다 똑같았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우리가 공원이면 공원, 해변이면 해변, 이 기출문제 20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딱 풀어서 하나만 20개를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이거를 시험 보기 전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이름만 바꿔서 고유명사만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에도 스마트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옆에 있는 친구도 24시간. 그러면 나는 24시간에 나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나는 20개 해서 40개를 주구장창 푸는 게 아니라 20개만 알차게 풀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짝꿍제로 생각해서 고유명사만 바꿔서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알차게 하실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여기서 해변 가기, 공원에 가기의 짝꿍은 해변 가기죠? 좋아요. 그러면 자, 이어서 여기서는 술집 바에 가기하고 카페 전문점 가기 이 두 개는 또 짝꿍이에요. 자, 왜 짝꿍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자, 술집 바에 가기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네가 좋아하는 술집 또는 바에 대해서 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답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술집은 투다리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술집 체인점이야. 그래서 되게 많아. 우리 집 앞에도 투다리라는 술집이 있는데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고 나는 거기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 투다리에는 다양한 술이랑 다양한 안주를 파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주는 프라이드 치킨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맥주야. 그래서 친구들이랑 투다리 가서 스트레스 풀면서 수다 떠는 게 난 너무너무 즐거워. 그래서 나는 투다리가 너무 좋아. 이어서 그러면 카페를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그 카페가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는 체인점이라 진짜 우리나라에 많아. 우리 집 앞에도 스타벅스가 있는데 뭐 아시겠죠? 그래도 계속 해볼게요. 자, 5분 정도의 거리야.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 스타벅스는 다양한 커피 종류의 메뉴가 있고 어떤 다양한 스낵 같은 그러니까 간식거리의 메뉴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벅스의 커피는 뭐 모카 프라푸치노야.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낵은 뉴욕 치즈케이크야. 그래서 나는 스타벅스를 갈 때 주로 친구들이랑 자주 가는데 친구들이랑 가서 수다 떨면서 뭐 스트레스를 풀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난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스타벅스가 너무 좋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바뀐 거죠? 투다리하고 스타벅스 그리고 뭐 메뉴의 종류가 조금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만 살짝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술집, 바, 카페 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콘서트 가기에 짝꿍이 있어요. 콘서트 가기에 짝꿍. 자, 콘서트 보기의 짝꿍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공연 보기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나라 언어에서 콘서트 보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콘서트 보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이 콘서트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또 싸이 공연이라고 해도 동의어급으로 우리는 취급을 하죠. 한국어에서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바꾼다면 여기서는 여기는 콘서트겠죠? 당연히. 이 공연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theater예요. theater, 극장. 그러니까 여기서의 theater라는 거는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연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뮤지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거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근데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연 보기 말고 콘서트 보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콘서트 보기로 해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콘서트 보기의 짝꿍은 뭐냐? 이렇게 여기서 음악 감상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5번에 있는 음악 감상하기와 콘서트 보기의 짝꿍이에요. 서로가. 왜? 네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또는 가수에 대해서 묘사해라 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K-팝이고 그중에 BTS를 정말 좋아해. BTS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보이밴드이기도 하고 뭐 노래도 잘 부르고 퍼포먼스도 좋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항상 좋아져. 자, 콘서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네가 자주 가는 콘서트, 네가 좋아하는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해라 라고 나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콘서트는 BTS 콘서트야. 왜냐하면 BTS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이밴드고 노래도 잘 부르고 퍼포먼스도 너무너무 잘해. 하지만 뭐 지금 끝까지 해도 돼? 해야 돼? 알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콘서트 보기의 짝꿍은 음악 감상하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쇼핑하기라는 애가 있는데 쇼핑하기라는 얘는 짝꿍이 없어요. 쇼핑하기는 유일하게 짝꿍이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쇼핑하기는 여러분이 다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쇼핑하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귀하는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는 조깅하고 걷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깅하고 걷기를 해주시면 이거는 내가 짝꿍인지 설명을 이제는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말이죠, 선생님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깅하고 걷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조깅하고 걷기 기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음악, 쇼핑 그 문제들은 싹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조깅하고 걷기는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서 시험 본 친구들 중에서도 한 번도 조깅하고 걷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20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깅 걷기는 문제를 아예 안 나오니까 풀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여기서 또
남성분들이 되게 선생님 저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저한테 쌤 제가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영어 그러니까 한 국내 농구 팀도 제가 되게 응원하고 미국의 NBA도 새벽에 일어나서 챙겨볼 정도로 저는 정말 농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로든 영어든 저는 농구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면 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농구를 하세요. 그러시면 농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내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까지 내가 술술술술 답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전제 하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게 축구가 됐든 하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만약에 내가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내가 정말 막힘없이 오히려 이 질문 나오면 나는 신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하세요. 대신에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교재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질문을 뽑아가지고 그 질문을 기출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이렇게 해서 줘야 되니까 이것도 오늘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야. 내가 뭐 여기 있는 농구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하기 이런 거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조금 여러분이 좀 해 주시는 것도 오늘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어느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같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솔직히 근데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농구나 축구나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는 쉬워요.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이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자전거 타기 선생님이 해봤는데 자전거 타기는 어려운 문제는 그닥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타기 정도로 하고 저는 술집은요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이름만 바꿔서 하는데도 카페 전문점은 술술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아 그럼 이거 빼고 술집 바에 가기 그러면 이거는 빼고 그러면 여기에 뭐 자전거 이거는 되게 자전거는 무난하거든요. 선생님 제일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어봤는데 이거는 내가 또 준비하면 뭐 할만하다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한 주제니까 이걸로 해서 대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것도 대체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선생님한테 좀 미리 좀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서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다면 결론 주로 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조깅하고 걷기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넘어가서 귀하는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말이죠. 여기서는 국내 출장, 해외 출장을 좀 빼세요. 왜냐면 쉬운 문제는 쉬워요. 하지만 얘네도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지 않게끔 여러분이 체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자, 여기서 국내 여행하고 해외 여행이 짝꿍인데 얘네가 왜 짝꿍인지 이제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 얘도 짝꿍이 있어요. 얘 짝꿍은 어디냐면요. 먼저 집에서 보내는 휴가 짝꿍은요.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를 준비할 때 이렇게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죠. 여름에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넷플릭스 보면서 배달 음식 시키는 게 난 가장 좋아. 요즘에 내가 지금 한참 보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뭐냐면 종이의 집인데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너는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 주로 뭐 하니? 나는 집에서 주로 휴가 보낼 때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그리고 요즘에 내가 넷플릭스에 한참 보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뭐냐면 뭐예요? 종이의 집.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나는 만약에 하면 술집바 저는 카페도 저는 좀 어려워요 하면 뭐 하시면 되냐면 좀 그나마 좀 평이하게 나오는 것도 영화 보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이 알려준 것 중에 그 다른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기출문제 좀 뽑아주게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쁘진 않다 라고 하시면 돼요. 좀 준비할 때 좀 준비하기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 자, 현진 씨부터 한번 여기서부터 백그라운드 서베이부터. 자,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일 경험 없으면 전 백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 관련된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나연 씨, 귀하는 학생이십니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관련 질문 하지 마요. 그럼 이어서 2-2로 하실 때는요, 예전에 들었던 강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홈스쿨링 했어요. 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봤자 전 답변 못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럼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 좋아요. 좋습니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도 홀로 거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자, 귀하는 여가 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성현 씨 아무거나 하나 찍어주세요. 그렇죠. 그럼 공원 가기 짝꿍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공원 가기 짝꿍. 해변 가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어서 승용 씨 또 뭐가 있어요? 술집바 가기. 그렇죠. 술집바에 가기의 짝꿍은 말이죠. 카페 전문점 가기. Good job. 오케이. 세빈 씨 또 뭐가 있어요? 콘서트. 그렇죠. 콘서트 보기. 콘서트 보기의 짝꿍은? 음악감. 그렇죠. 음악 감상하기 여기 밑에 있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짝꿍이 없는 놈이 하나 있었죠. 짝꿍이 없는 놈. 호민 씨 뭐였어요? 쇼핑하기. Good job. 오케이. 그럼 이어서 귀하는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보민 씨 뭐로 하시는 게 좋아요? 조깅 걷기. 그리고 조깅 걷기를 내가 찍지만 요거는 내가 준비해요 말아요? 하지 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경 씨, 그러면은 이어서 귀하는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짝꿍제로 생각을 하시면 지금 당장 오리엔테이션, 그 오픽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하더라도 서베이는 여러분이 술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항상 제가 제 오리엔테이션, 저희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예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거짓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학생 중에 한 명이 진짜 똘똘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국말도 되게 예쁘게 잘하는 친구였고 영어로도 진짜 말을 예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1년 동안 교환학생을 아일랜드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너는 왜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왜 아일랜드로 갔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쌤, 아일랜드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저는 진짜 영어 제 만렙을 찍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갔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되게 사교적이기도 하고 되게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에 오자마자 자기 한국 왔을 때쯤이면 자기 영어의 만렙을 찍고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자기는 이렇게 자기는 진짜 이렇게 해서 자기 취직하고 어쩌고 좀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서 이때다 싶어서 토익 시험이랑 오픽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토익 시험 봤을 때는요, 문제집 한 권도 사질 않았어요. 문제집 한 권도 사질 않고 모의고사도 풀어본 적이 없고 그냥 이 친구는 토익은 LC하고 RC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상태에서 토익을 봤는데 몇 점 받았을까요? 이 그냥 게싱 게임 하는 거예요. 자, 지원 씨 몇 점 받았을까요? 955점 받았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여기서 오픽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오픽 시험 공부를 안 했겠지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이걸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임했을까요? 솔직하게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솔직하게였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했을 때에 얘는 뭐를 했냐면요. 물론 뭐 학생이요.
뭐 학위가 다 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가 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뭘 했냐면 이 친구가 SNS에 글 올리기를 했어요. SNS에 글 올리기. 그래서 SNS에 글, 뭐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인스타에 SNS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 남기고 막 그렇죠. 셀카도 올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도 그래서 이걸 체크를 했어요. 또 뭘 체크를 했냐면 귀하의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뭘로 했냐면 여기서 혼자 노래 부르거나 합창하기. 집에서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가서 가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SNS 이 문제에 글 올리기, 여기서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온 줄 알아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SNS가 매스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반응이 이랬어. 어디 조커 반응이었어. 난 여긴 누구.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답변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는 오픽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하얘졌다라고 했을 때 그냥 스킵하라고 하거든요. 모든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제 진도 나갈 때 이 문제는 절대 스킵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도 나쁘지 않고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나는 스킵을 했을 텐데 이 친구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꾸역꾸역 했는데 뭐라고 했어?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삽질만 하고 왔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받고 또 그래 하나 정도 그렇게 해서 망쳤다고 해서 A를 못 받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더 혼자 들으고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롤플레이라는 유형이 또 있거든요. 올픽에서는.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상황극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황극이 돼서 그거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 가서 친구랑 약속을 잡아라. 공원 갈 약속. 누구누구야 내일 몇 시에 볼까? 뭐 내가 뭐 버스 타고 갈까 아니면 택시 타고 갈까, 점심 먹고 갈까 아니면 우리가 피크닉 해서 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건데 어떤 거 나왔냐면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네가 합창 단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공연하기로 한 당일날 몸이 너무 아파서 공연을 못하게 됐어. 그래서 이거를 합창 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3개 또는 4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 한번 해보자. 자, 한국어로. 자, 민서 씨. 자, 우리 대안만 한번 바로. 상황을, 단장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상황 설명 끝. 오케이, 대안 하나. 그렇죠. 또, 지원 씨, 또. 그렇죠. 그랬어요. 이 친구도 못 가는 거 왜 뭐라고 해요? 뭐라고 못 간다는 거 외에는 뭐라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니? 했더니 뭐라고는 했는데 기억이 또 안 난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망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롤플레이는 진짜 고득점이거든요. 우리가 수능으로 하면 3점짜리 문제가 있고 5점짜리 문제가 있잖아요. 롤플레이는 그냥 7점 문제라고 생각하면 10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배점, 그러니까 점수 자체가 높은 이런 거를 롤플레이를 망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SNS가 매스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도 되게 고득점, 14, 15번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고득점 문제예요. 이것도 오픽에서 고득점 문제 2개나 미끄러졌으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등급을 받았을까요? 그래도 이 친구는 그냥 우선 guessing만 해보자. guessing만. 뭘 받았을까요, 세빈 씨? IH. 그래도 IH는 받을 줄 알았죠? 아닙니다. 오픽은 그래서 좀 잔인해요. IM2를 받았어요. 예, IM2.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어도 나중에 AR은 받았긴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친구는 영어 자체를 너무 잘하고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하는 친구여서 선생님 수업 오리엔테이션만 한 번 딱 듣고 시험 봤었어도 그 친구는 AR 받을 수 있었던 친구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한들 여기서는 오픽의 여기 백그라운드 서비, 즉 설문조사를 여기에 딱 여러분이 임하는 자세는 어떠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진짜 여러분에게 유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오픽에서의 여기 백그라운드 서베이 여기 설문조사는요. 요거는 여러분 진짜 전략적으로 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거 소개팅 어플 이런 거 쓰실 때는 좀 솔직하게 좀 씁시다. 자, 180이라고 해놓고 180도 아님선 나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아시겠죠? 그런 거는 좀 솔직하게 써요. 이런 거는, 이런 서베이는,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여기서는 또 뭐를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되냐면 오픽 오리엔테이션 안에서의 백그라운드 서베이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난이도 설정할 때 여러분 오픽에서는요 내가 IM3A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5나 6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5나 6이라는 거는 오픽에서는 6개의 난이도를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이 가장 쉽고 6이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픽은 그러니까 내가 난이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나는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난이도랑 옆에 보는 친구랑 토익 스피킹에서 만약에 본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똑같은 난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은 뭐예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주는 대로. 그런데 여기서는 오픽은 저는 김치를 못 먹어요. 김치 빼주세요. 하면 김치는 빼주게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쉽게 내주세요 라고 하면 다들 쉽게 1 선택을 하겠죠.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1은 하시면 좋은 점수는 나올 수는 없어요. 특히 고득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는 5 또는 6을 하셔야 돼요. 5 또는 6. 그래서 또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쌤, 제가 알기로는 뭐 4를 했는데 뭐 IHAL 받은 적 있어요. 네, 그거는 가능해요. 선생님도 4로 했는데 AL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영어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은 영어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진짜 잘해요. 선생님은 특히 말하는 건 더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영어를 말하는 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난이도 4를 했을 때 AN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이라고 생각할게요. 수험생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큰 베팅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5 또는 6을 하면 안전빵으로 5 또는 6을 하면 조금 더 내가 안전하게 내가 목표하는 등급을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난이도를 뭘로 하시는 게 좋다? 5 또는 6. 그렇죠. 그러면 쌤, 정확하게 난이도 5 또는 6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5로 하는 게 좋을까요? 6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 다음 질문이겠지요. 이거는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어떤 분은 5로 하시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고 어떤 분은 6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유리를 해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해. 영어 진짜 잘해. 그럼 5를 하거나 6을 하든 둘 다 상관없이 A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뭔가 이 상황에서 전략을 좀 짜고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내가 조금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돼요. 난이도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5하고 6하고의 난이도 그러면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아직은 오픽에 대해서 잘 이렇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 마지막 날에 설명을 할 거고 5하고 6하고 차이점은 수업 마지막 날에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뭐를 하시는 게 어떤 거를 설정하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그때 되면은 여러분이 얼만큼 성장을 해왔고 이제 오픽 시험을 당장 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등급이 나온지까지도 선생님이 이제 좀 감이 좀 잡혀.
그러면은 이런 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약간 너무 버벅버벅 거리는 게 좀 단점이네. 내용은 좋은데 되게 조금 부자연스럽네. 이렇게 여러분의 강점이랑 단점들이랑 이게 모두 다 달라요, 개별마다. 그래서 그런 걸 맞춰가지고 뭐 누구누구는 5, 누구누구를 6으로 하면 본인에게 유리하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를 왜 추천하는지까지도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난이도를 뭘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 학생 중에 그럼 쌤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는데 왜지요? 왜 그러냐면요, 또 선생님 학생 얘기를 또 해야겠어. 선생님 학생 중에 또 워킹 홀리데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2년 동안 다녀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영어도 정말 그 오픽 채점자들이 하는 영어를 잘했어요. 오픽 채점자들이 좋아하는 영어 스타일을 구사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또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시험을 보면 AR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여기 샘플 오디오가 있잖아. 그러면 이 샘플 오디오를 누르면은 이 정도 난이도의 사람은 어떻게 영어로 구사하는지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샘플 오디오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이렇게 듣다가 3번까지 듣고 모르고 이걸 눌렀어. 여기 체크를 하고 뭘 했냐면 넥스트 버튼을 눌러버렸어. 근데 오픽에서는 말이죠, 넥스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뒤로 가기가 없어요. 뒤로 가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아무리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영어를 잘해야지 내가 난이도 3에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수험생의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이 5 또는 6을 하셔야지 안전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좀 뭔가 IHAL의 현실적인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 친구가 3으로 해서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내가 3으로 했는데 내가 A를 못 받겠구나. 그래서 중간에 오픽은 15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5, 6을 선택을 하면 난이도를 15개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딱 중간에 한 7번 문제 풀고 난 다음에 8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난이도를 재설정하는 그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난이도를 내가 3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난이도를 이거 재설정할 때 내가 6으로 올려버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 왜냐면 난이도 재조정은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자, 여기서는 3이었던 그 난이도를 6으로 올릴 수 있었을까? 아니죠. 여기서는 만약에 비슷한 질문을 원하십니까? 라고 눌렀을 때 난이도를 3으로 했어. 그럼 비슷한 질문 원하시면 비슷한 질문을 했어. 그럼 어떤 난이도가 다음 문제부터 나와요? 3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3으로 시작했어. 그러면 나는 쉬운 질문을 원합니다 하고 쉬운 질문을 체크를 했어. 3으로 시작했는데 다음 문제는 뭘로 나올까요? 2. 그렇죠. 2가 나와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거나, 아니면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려운 질문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려운 질문이 나왔으면 3으로 시작했으면 다음 문제는 몇? 4.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난이도 3-4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결과는 뭐였을까? IM2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충분히 5 또는 6을 했었으면 A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난이도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그냥 78,000원을 그냥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넥스트 버튼을 내가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가기가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픽 시험 하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건 그냥 예시예요. 이건 오픽 홈페이지에 가셔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문항이 15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1번을 누르고 재생 버튼을 이렇게 누르죠. 그럼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 친구가 입이 움직이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한 번밖에 안 들려줘요. 한 번밖에 안 들려주는 대신에 한 30초 정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또 줘요. 그런데
오픽은 별도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만들면 돼요. 다시 듣기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오픽은 대신에 2번 들려줘요. 생각할 시간은 주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재생 눌렀을 때 여러분이 듣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듣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다시 듣기 버튼 눌렀을 때 2번째 이 친구가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이 그때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한 문제, 이 친구의 이름이 에바거든요. 에바가 한 문제를 읽어주는데 한 17초에서 20초, 25초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길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럼 내가 다시 듣기 버튼을 한번 눌러줌으로써 내가 처음에 알아들었어도 다시 듣기 버튼을 한번 눌러줌으로써 어떻게 여러분이 다시 이거를 시간을 17초에서 25초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생각을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다시 듣기 버튼을 누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넘어가서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픽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오픽은 어떤 사람들이 오픽을 높은 점수를 받는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토익 스피킹을 보나 오픽을 보나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영어를 막 잘하는 편은 아닌데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선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서 오픽이건 내가 토스를 보던지 간에 내가 이 시험은 어떤 사람들이 고득점을 많이 받는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면접을 본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이 대한항공이라는 하는 이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하나, 대한항공은 어떠한 이미지의 사람들을 좋아하나, 아시아나 똑같은 항공사여더라도 아시아나는 어떤가, 아시아나에 합격한 사람들은 어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 항공사,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회사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내가 변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오픽에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오픽에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준비하면 내가 이 오픽 채점자들이 좋아하는 애로 내가 그 위주로 연습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럼 그게 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은 그러면 토익 스피킹하고 오픽을 조금 비교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그럼 토스라고 하면 토스하고 오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토스 채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답변 내용이에요. 내용이 얼만큼 알찬지, 여러분이 내용이 얼만큼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얼만큼 조리 있게 답변을 했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토스 넘버 1. 그리고 넘버 2로 보는 게 뭐냐면 문법하고 어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무리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아도 문법이 정확하지 않거나 정확한 어휘를 쓰지 않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여기선 내용이 안 좋고 그러면 문법이 안 좋고 어휘가 안 좋으면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다 마이너스 감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 번째는 이거는 감점은 아니야. 감점은 아닌데 가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가산점은 뭐냐면 이제 발음하고 인토네이션. 그러니까 내가 토스에서 내용이 좋고 문법도 좋고 어휘가 좋아. 그런데 발음, 인토네이션 이게 안 좋아. 그러면은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가산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발음 안 좋고 구려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잘하면 내용. 이건 가산점이야. 마이너스가 발음이 안 좋거나 인토네이션이 안 좋다고 해서 가산점이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문법 어휘, 내용 이거는 안 좋으면 이제 무조건 가차 없이 마이너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점이어서 가산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하냐면 문법하고 어휘하고 내용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겠지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문법, 어휘 이런 걸 해서 내가 자연스러움도 아니어도 돼요. 자연스러움도 내가 만약에 자연스럽지 않게 내용이나 문법이랑 어휘를 제가 이제 구사를 했다고 칩시다. 토익 스피킹에서. 그런데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외운 티가 팍팍팍팍 난다. 근데 내용이 좋고 문법 어휘가 좋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맞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외운 티 예를 들어 내가 영어로 이렇게 했다 칩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은 한강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운 티 팍팍팍팍 났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외운 티가 이렇게 해서 나서 이렇게 해도 문법 어휘 정확하고 내용이 충실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픽은요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문법 어휘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넘버 원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채점자들이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즉 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용 문법 어휘 좋아도 뭐예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움의 기준은 뭐냐? 이 자연스러움의 기준은 친구랑 대화하듯이에요. 친구와 대화하듯이야. 그래서 제가 그 자연스러움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발화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발화를 하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면 본인은 자연스럽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자연스럽지만 이거는 친구랑 대화하듯이의 자연스러움은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기엔 자연스러운 거는 약간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영어 아나운서처럼 해야지 잘하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나운서 톤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연스러움은 기준은 뭐냐면 친구랑 대화하듯이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한국어로 그냥 영어로 했다 칩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강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원이며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나 평일날에도 즐겨 찾는 공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방송 프레젠테이션용이지요. 근데 여기서는 오픽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공원은 한강공원인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가. 뭐 주말이나 뭐 평일이건 뭐 없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는 곳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원이기도 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공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둘 다 자연스러웠어요. 둘 다 자연스럽게 발화가 됐지만 여기서 오픽에서 원하는 거는 첫 번째 아나운서처럼 프레젠테이션처럼 하는 그런 투가 아니라 뒤에서 말하는 누구누구야 뭐야 막 이런 거 이렇게 내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좀 답변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고득점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넘버원은 자연스러움이야.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문법 어휘가 좋다 한들 여기 자연스럽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게 뭐냐? 그때는 이제 내용을 봐요. 내용. 자연스러웠어.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용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용은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내용을 알차게 그리고 정리를 해서 내용을 조금 뭔가 이 오픽 채점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내일부터 이제 이론 수업 들어갈 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제가 내일부터 얘기를 할 거고 그냥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채점자들이 보는 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세 번째는 말이죠. 여기서는 가산점은 아니에요.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이것도 못하면 이것도 마이너스긴 한데 저는 문법이라고 쓰고 싶지는 않은데 문법이라고 쓸게요. 제가 이걸 문법이라고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대부분 수강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머리에서 문법을 먼저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고 얘기를 해요. 만들고 얘기를 해요. 만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우면 멀어져.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머리에서 문법을 생각하고 만들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되게 답답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영어를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법이라고 쓰고 싶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는 시제라고 쓰고 싶어요. 시제. 시제. 여러분이 문법에서 지켜줘야 될 거는 시제라는 거예요. 시제라는 거. 시제. 시제를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문법을 생각하지 마요. 그냥 문법은 틀려도 돼. 박살나도 돼. 박살나도 돼. 문법은 박살나도 돼. 뭐 전제하에 시제가 정확하고 의미가 전달했다라는 전제하에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school no covid 이랬을 때 문법이 좀 박살났죠. 그럼 이 문법이 박살났는데 이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왜냐면 학교에 코로나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를 모르겠죠. 의미가 전달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대신에 내가 그 문법을 내가 시제는 맞았어. 근데 문법이 이렇게 틀렸어. 근데 맞았어. I go park every day. 자, 이거 문법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to죠. to. 그 다음에 여기에 park에 뭐가 붙여져 있어야 돼요? 관사가 붙여주셔야 돼요. Go to the park every day.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내가 I go park every day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의미가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나는 매일 공원을 간다라는 게 의미가 전달이 됐죠. 문법은 틀렸으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go park every day 라고 했으면 토스에서는 마이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지만 오픽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돼요. 뭐의 전제하에? 자연스러웠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예를 들어 네가 좋아하는 공원에 대해서 묘사하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Okay, Eva, well, I go park every day. 이렇게. 선생님이 말이 어땠어요?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의미 전달됐죠? 문법 틀렸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법이 빨리 이렇게.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는요, 저희가 문장 만드는 연습을 시작할 거거든요. 문장 만들기 연습부터 조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부터 우선 잡는 훈련을 해서 좀 여러분이 쭉쭉쭉쭉 뱉는 연습을 내일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할 건데, 어쨌든 여기선 여러분이 버려야 될 거는 뭐 머릿속에 정확한 문법 만든다라고 어차피 이렇게 그냥 들어가세요. 내 문법 어차피 틀릴 거다. 틀릴 거니까 의미만 전달하면 된다라는 마음까지면 가지고 발화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좀 썰을 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제 친구가 옛날에 프로축구, 여러분 K리그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축구 팬들은 국가대표만 보시죠, 여러분. 국가대표 A매치. 근데 K리그의 그 한 팀이었어요. 이 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 이거 촬영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진짜 잘하는 팀이에요. 진짜 막 우승컵도 진짜 많이 얻은 그 팀이었는데, 그 축구 팀의 용병이랑 사귀었어요, 제 친구가. 근데 그 용병이 미국권이나 영어권의 그 용병이 아니라 그 브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를 할 수 하는 브라질 선수였는데, 그 브라질 선수가 제 친구랑 사귀고 난 다음에 사귀면서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헤어지고 차단을 싹 다 시켜버린 거예요, 이 친구.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친구가 차단해서 연락을 안 받으니까 얘가 너무, 그 축구 선수가 너무 답답하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지영, I like she, no finish.
이래버렸어요. 자, 이 친구 거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I like she, no finish, no finish. 자, 이거를 내가 여기서 이거를 내가 통역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통역 부스 안에 있어. 통역 부스에 있는 통역사야. 근데 이걸 내가 들었어. 그러면 이걸 통역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한번 봅시다. I like she, no finish, no finish. 자, 이거를 저희 이제 통역사라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 수연 씨가 통역 부스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통역을 한번 동시 통역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치. 그렇지. 난 아직도 그녀 좋아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자, 문법은 어때? 박살났죠. 하지만 뭐야? 시제 어땠어?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뭐를 썼어? 현재 시제로 썼죠? I like she, no finish, no finish. 의미 전달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법 박살나도 돼요. 의미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 전달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쌤, 제가 이렇게 해도 진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IH까지는요. 이 정도는 IH까지는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로요. 내가 내용이 조금 좋고 오픽에서 원하는 그 내용과 원하는 그 자연스러움만 해주시면 IH까지는 돼요. 하지만 미안한데 AL은 안 돼요. AL은 제가 어떻게 다른지 오픽 채점자들은 요즘에는 AL은 어떤 분들에게 주는지 제가 내일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내 점수는 IH다. 난 IH여도 땡큐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릿속에서 문법 만들지 마. 어차피 틀릴 거야. 키워드 위주로 쭉쭉쭉쭉 뱉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미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문법을 만들어서 정확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습관을 내일 선생님이 탈탈탈탈 나쁜 물을 빼는 그 위주로 선생님이 이제 내일부터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 아셔야 되는 거는 문법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다만 시제하고 의미 전달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고 뭐에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연스러움과 내용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막 교포처럼 막 you know what I'm saying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죠. 막 영어 할 때 껍빠가 you know what I'm saying 뭐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막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좀 좋은 점수를 받는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영어로 구사를 하고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만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는 오픽에서는 어떤 거를 우선으로 보셔야 되는 건지 여러분 머릿속에 장착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발화를 할 때 이거를 잊지 않고 여러분이 발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자, 넘어가서 그러면 오픽은요. 문제가 유형을 우선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 여기서는 오픽 그 유형이 이제 문제 유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 가지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네 가지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유형은 크게 묘사, 그리고 경험, 롤플레이, 그리고 덜덜덜 이렇게 문제로 그냥 크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묘사라고 하면 우리가 체크했던 거 아무거나, 설문에서 체크했던 주제 아무거나 하나 던져보세요. 자, 호민 씨. 쇼핑 좋습니다. 쇼핑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요. 쇼핑 중에서 쇼핑 묘사. 네가 좋아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너는 주로 어떤 거 쇼핑할 때 주로 무엇을 사니?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쇼핑몰이라고 하면 나는 신세계 쇼핑몰을 좋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너는 어떤 쇼핑을 하는 걸 좋아하니? 나는 주로 마케트 컬리라는 곳에서 그 장을 보는 걸 나는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묘사 같은 경우는 묘사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설명하시면 돼요.
어떤 거를 내가 하는 거를 어떤 설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쇼핑을 경험으로 문제가 이제 또 넘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너 최근에 쇼핑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아, 내가 최근에 쇼핑했던 거는 스타필드라는 곳인데 스타필드는 하남에 있어. 한 서울에서 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쇼핑몰인데 거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옷가게들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아. 근데 강아지를 같이 이런 옷가게에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경험. 아,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뭐 중국 요리도 먹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경험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묘사도 넣을 수도 있고 이거를 이때 이제 경험 문제 우리가 유형별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이 쇼핑 롤플레이면 거의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가 옷가게에 가서 옷가게 점원에게 옷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옷가게 점원에게 3개 또는 4개 질문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 저기요, 제가 뭐 옷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이즈 있어요? 뭐 얼마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롤플레이는. 덜덜덜이라고 하면요. 자, 어떤 문제, 이게 여기서 덜덜덜 하면 이렇게 조금 할 만한 문제였던, 쇼핑과 관련된 할 만한 문제였던 게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예를 들어, 너희 최근에 쇼핑과 관련된 어떤 논란거리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니? 그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어로 한번 얘기해보자. 그치. 입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한국어라도 뭔가 입이 안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약간 덜덜덜이에요. 이거는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덜덜덜 문제의 주제가 다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유형은 이렇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픽 문제. 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얘기는 했어요. 지나가다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나 오픽 시험을 보신 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픽은 내가 난이도 5 또는 6을 선택했을 때 몇 개의 문제가 나올까요? 15. 그렇죠. 나는 진짜 훅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15개 맞습니다. 15개 좋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 6, 15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제도 있어요. 근데 주제는 몇 개가 나올까? 힌트야, 힌트. 봐봐. 몇 개의 주제가 나올까? 그렇지. 6개. 자, 네모만 한번 보자. 네모를 개수로 한번 세보자. 5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서는 주제는 오픽에서의 주제는 5개가 나와요. 5개.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 주제는 즉 설문. 내가 설문에서 체크했던 거. 주제가 있고 또 돌발이라는 게 있어요. 돌발이라는 게 있는데 설문은 내가 당연히 체크했던 거고 그냥 돌발은 그냥 쉽게 내가 체크하지 않은 거면 돌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설문인지 돌발 주제인지 한 번만 선생님이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요 줄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현진 씨 그러면 재활용 설문이에요, 돌발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집. 그렇죠. Good job. Let's see. 여행. 그렇죠. 오케이. 자, 요 줄 할게요. 요 줄. 자, 어디 보자. 날씨. 돌발. 그렇죠. 그렇죠. 공원. 설문. 설문. 그렇죠. 음악. 오케이. 산업. 돌발. 그렇죠. 돌발. 그러니까 내가 체크하지 않은 거는 그냥 돌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제가 5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체크했던 거 다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지죠. 내가 체크했던 게 19개 정도가 되거든요. 19개? 그럼 19개 중에 5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2개 또는 3개가 나와. 그렇다고 해서 쌤! 2개, 3개밖에 안 나와. 19개 중에서 2개. 그럼 전 다 안 할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수험생으로 준비할 때는 준비해야 되죠. 하지만 짝꿍제로 했던 거는 확 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공원은 그냥 뭐 해변 둘 중에 하나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기 2-3개 이거라도 우리가 해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설문이 2개가 나왔어. 그럼 돌발은 몇 개가 나올까요? 돌발. 설문 주제가 2개가 나왔다. 그럼 돌발 주제는 무조건 3개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설문에서 3개가 나왔으면 돌발도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5개라고 했는데 간혹, 진짜 간혹이야. 간혹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설문에서 주제가 하나 나오고 돌발에서 4개. 간혹 있었어요. 선생님 학생 중에. 근데 자주 있지는 않아요. 1%도 안 돼요. 1%도. 그러니까 2-3개, 2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주제가 5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우리가 주제를 예를 들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선은 설문이 몇 개고 돌발이 몇 개예요, 보민 씨? 여기서? 그렇죠. 돌발이 2개. 그렇죠. 설문이 하나, 둘, 3개. 돌발이 날씨하고 전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자, 여기서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2, 3, 4번 문제는 다 주제가 뭐야? 공원과 관련된 주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2, 3, 4번이 문제 유형으로 치자면요. 문제 유형으로 치면 2번은 묘사가 나올 거고요. 3번도 묘사가 나올 거예요. 4번은 이제 경험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묘사 경험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할 때 여기서는 제가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다 이렇게 유형이 묘사하고 경험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롤플레이를 제외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와퍼 세트를 주문했다가 칩시다. 여기서는 이거를 공원 콤보라고 하거든요. 공원 콤보. 그러니까 2, 3, 4번이 다 공원과 관련된 주제라는 거니까 공원 콤보예요. 콤보. 콤보라는 것은 세트예요. 세트. 우리가 세트로 했을 때는 우리가 와퍼 세트를 시켰을 때 뭐가 나와요? 와퍼하고 음료 나오고 뭐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나오죠. 와퍼 이렇게 3개 나와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2, 3, 4번은 다 공원. 그럼 5, 6, 7번 문제도 다 어떤 주제예요? 날씨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화, 8번이 전화 문제가 딱 나왔어. 너는 네 전화기 기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래? 그래서 너의 전화에 대해서 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다음 문제 주제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롤플레이이긴 한데요. 롤플레이 11, 12, 13 이건 이제 덜덜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덜덜덜이라든지 롤플레이는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지 그때 가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주제가 5개가 나오고 설문이 2개가 나오면 돌발이 3개, 설문이 3개가 나오면 돌발이 2개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공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공원이 나올 수가 있어. 그쵸? 이거 환장하죠? 왜냐면 중복하면 또 안 돼요. 오픽 채점자들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복하지 않는 선에서 어떡하지? 그럼 그때는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좀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중복했을 때 중복된 주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이럴 때도 있어요. 선생님 학생 중에 여행이 2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여행 콤보가 2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미 자기가 여행 관련된 거 준비한 거 다 했어. 다 쏟아냈는데 2번째 나오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주제들이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설문 안에서 SNS도 있었죠. SNS도 있었고 뭐 하이킹도 있었죠. 하이킹. 이런 주제 우리가 체크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만 내가 체크하지 않았어. 내가 체크하진 않았지만 나온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학생 중에 한 명이 나는 하이킹을 체크를 안 했는데 하이킹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 1년 넘게 한 명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0.01%도 안 돼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설문에서 내가 안 찍은 거 뭐 합창하기, 뭐 반려동물 이 문제가 나왔다. 난 체크를 안 했는데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서 당황해서 미끄러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 더 보시고 그냥 집에 가서 복권 하나 사. 그냥 복권 하나 사.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안 나와.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간혹 나와. 그러니까 당황하지는 마세요. 내가 체크를 하지 않은 설문이 나왔을 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선은 오픽이라는 시험이 대충 어떤 시험인지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내가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일부터 이제 조금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수업 시간이 이제 2시간인데요. 선생님 시간 2시간인데 선생님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고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지 않는 고속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부산까지 직진으로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이나 이런 걸 가시면 그냥 수업 시간 전에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2시간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거예요. 대부분 녹음해서 제출하는 숙제일 건데요. 이 녹음 숙제를 검사하는데 45분 정도? 45분 정도 숙제 검사. 숙제 검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 검사하고 난 다음 한 45분 정도는 이제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되고 답변을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말이죠. 여기서 30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뭘 할 거냐면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이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대부분 제가 시킬 거예요. 시킬 거고, 그런데 조금 뭔가 자신이 없다. 저는요 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개인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키진 않을 거예요. 노타치. 그래서 시키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내가 카톡을 안 보냈어. 근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오늘은 시키면 난 진짜 오늘은 진짜 막 버버박 환장 파티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딱 듣자마자 난 답변 못 할 것 같다. 그러면은 패스 하셔도 돼요. 패스. 무제한 패스권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도 딱 막혔어. 그때 쌤 패스 하시면 돼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패스권을 사용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페이스에 선생님이 맞출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시킬 때에도요. 근데 바로 막 시키거나 그렇진 않아요. 생으로 뭔가 시키진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렸을 때 수영 배울 때는요, 선생님 세대는 수영장 가면은 그냥 어른들이 그냥 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렇진 않을 거야. 여러분은 이제 수영장 할 때 레슨도 받고 그렇게 축복받은 세대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을 조금 발을 정도 담그고 시키면서 점점 이렇게 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시키잖아요. 그러면 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 오픽 답변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조금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이 피드백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계속해서 살리면서 어떤 부족한 어떤 오픽에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선생님이 조금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시켜. 한 번 더 시키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준 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서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응용을 하시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를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조금 어학 실력이 이제 늘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 제가 통번역대학원 할 때 저희 통번역대학원 수업 이렇게 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뭔가 2분짜리의 어떤 오바마 스피치 이렇게 해서 2분짜리 틀어줘요. 틀어주고 누구 해. 그러면 누구누구가 이제 통역을 해.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거를 피드백을 줘. 그럼 교수님이 피드백을 준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해. 그러니까 되게 떨리고 그럴 거예요. 떨리고 그럴 거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페이스에 맞출게요. 그리고 막 생으로 막 시키진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나올 거란 걸 기대를 하고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워밍업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2주차부터야. 2주차부터. 자,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실력이 성장하는 걸 봐가면서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수업에 영어를 많이 써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바로 한번 해서 피드백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게 영어 회화 수업인지 오픽 수업인지 좀 약간 가늠이 안 될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단기간에 내가 말하기 실력이 조금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 라는 거를 선생님이 또 그 증명을 했고, 선생님 학생들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선생님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거의 한 5명 중에 4명 정도는 IH 이상을 받았어요. IH 이상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선생님이 좀 뭔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조금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은 2주 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T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기서 막 운동하고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고 그러면 어때? 아무 짝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수업만 딱 듣고 가면은 가능한 친구도 있어. 진짜 그 유전자가 정말 타고난 유전자 있죠. 딱 헬스 정도만 해도 뭔가 프로틴 쉐이크 안 먹어도 되고 막 닭가슴살 안 먹어도 근육 빵빵빵빵 하는 친구들이 있듯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2주 동안 이왕 짧고 굵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스터디 정도는 조금 참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내일 스터디를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자기소개. 지금 다들 긴장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거니까 오늘은 자기소개 좀 시킬게. 자, 이제 제가 영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선생님.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카톡 지금 보내줄 그런 게 없죠? 그러면 그냥 할 때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애는 한쪽 잡으시면 내가 안 시킬게. 근데 두 눈이 떠 있어. 그러면은 시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을게요. 이제 다들 이제 아래로 쳐다보구나 이러는데 우선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소개부터 우선 해볼게요.
자기소개부터 우선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기소개 오픽에서는요. 자기소개 혹시 오픽 시험 보신 분? 안 시킬게, 안 시킬게. 그냥 봤는지 안 봐요. 이렇게 질문 궁금해서 그냥 묻는 거야, 묻는 거야. 진짜 없어, 여기서? 자, 성현 씨,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진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대박. 오케이. 그럼 좋아요. 그러면, 호민 씨. 그러면 여기서 자기소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 여기선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제가 네, 영어로 바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국어로 나는 이거 내 이름이랑 뭐랑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제 이름, 이름, 성격, 성격, 취미, 네, 그렇게. 뭐 이런 것도 막 등등등등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으면.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픽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좀 철학이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서 자기소개를 되게 장황하고 되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튀게 좀 하셔야 된다. 눈에 띄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 논리는 뭐냐면 여기서는 어차피 자, 1번은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1번은 자기소개는 점수에 반영이 안 돼요. 내가 애국가를 부르든 내가 스킵을 해버리든지 간에 점수에 반영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럼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뭔가 장황하게 하고 좀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라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거는 왜냐면요. 이거는 채점을 누가 해요? 컴퓨터가 시험을 제시를 하는 거지만 문제를 내주는 거긴 하지만 채점은 컴퓨터가 해요? 사람이 해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부터 잘 하시면은 조금 뭔가 좋은 인상을 남긴다. 그래서 막상 점수에 반영되는 2번부터는 되게 좋게 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진짜 그 반대로 아예 그냥 스킵해버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장황하게 하지도 말고요, 스킵하지도 말아요. 딱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간단하게 하셔요. 간단하게 하시고, 대신에 성이 좀 있어 보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장황하게 할 때 준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한다면 하실 거죠. 그러면 내가 한번 스크립트 한번 써보고 뱉는 거 연습하고 그러면 얼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답변 하나 고안했는데 차라리 그거 하는 거에 말고 자기소개 그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 그러니까 기출문제 하나 더 풀고 어차피 여러분이 장황하게 한다고 한들 이게 그렇게 막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다가 중간에 막 머리가 하얘져서 미끄러졌어. 그러면은 내가 이게 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막상 2번부터 점수가 들어가는 2번부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어때? 되게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차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대신에 스킵은 하지는 마. 왜냐면 같은 논리에서예요. 같은 논리. 그러니까 같은 논리에서 이게 사람이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스킵을 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영어를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돼요. 점수에 아무런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1점이라도 좀 아쉬운 판이면 스킵하지 마시고 그래도 간단하게 그리고 성의는 좀 있어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격, 취미가 다 필요 없고 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더 간단하게. 이름. 좋아요. 이름 얘기해야죠. 이름. 두 번째는 사는 곳.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제 이름은 이지영, 지영이라고 하고 저는 서울에 살고요. 저는
저는 통역사라고 해요. 뭐 conference interpreter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서는 취업 준비생이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job seeker, I'm a job seek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있어 보이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보이는 looking for a job. I'm looking for a job. 아니면 내가 회사를 지금 다녔다가 그게 인턴이 되었든 뭐를 되었든지 간에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해.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하면 I am in between job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학생이면 student로 그냥 하셔도 돼요. student.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시켜볼게요. 자, 누마스, 오케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나현 씨. 자, 나현 씨. 여기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지영, 본인 거 넣어주세요. 뭐, 일산이면 일산, 뭐, 파주면 파주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 그 오픽에 좀 그 분위기 좀 나게 그럼 내가 질문을 물어볼게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My name is Nayan. I live in Seoul. I am a job seeker. 자, 잘하셨죠?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뭔가 좀 껄쩍지근하지 않았어요? 뭔가 껄쩍지근했죠? 자, 여기서는 되게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는데 뭔가 좀 2%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무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픽은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마무리가 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Nice to meet you, Eva. 에바가 뭐라 그랬었죠? 그 문제를 하는 그 여자 있죠? 그 백인 여자 에바 이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도 내가 친구랑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에바랑 이야기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Hi 에바 시작.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되게 뭔가 딱 My name is I live in 나나나 이렇게 해서 좀 뭔가 탁딱 좀 너무 딱딱했어. 너무 조금 뭐 딱딱딱딱 뭔가 건조, 그러니까 진짜 구어체 같지가 않았죠. 그러면 조금 뭔가 기름칠을 좀 해주셔야겠죠. 이 기름칠은 뭐냐면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내가 so, but, however, especially 이런 것들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so 그래서를 쓰면은 이게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접속사. 그게 뭐냐면 end예요. end. 그래서 끝났어. 그리고 end. 사는 거 끝났어. end. 여기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Nice to meet you, Eva.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서 Nice to meet you, Eva만 한번 따라해보자. 자, 시작. Nice to meet you, Eva.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면 되게 뭔가 마무리가 있어 보이게끔 들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연 씨?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Hi Eva. My name is Nayan and I am living in Seoul and I am a job seeker. Nice to meet you, Eva. 자, 좋아요. 여기서 승용 씨. 만약에 채점자라고 칩시다, 본인이. 이거를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들었어요. 물론 자기소개는 점수에 반영이 안 되긴 하지만 만약에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거에 더 높은 점수를 주실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왜 그랬죠? 끊기지 않고. 그렇죠. 되게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있어졌죠. 뭔가 끊기지 않고 쭉쭉쭉쭉 자연스럽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모든 묘사든 묘사,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변이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냐 방법을 알려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장점, 다 단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장점들은 살리면서 개선할 점을 개선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오픽에서 원하는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은 걸 가지고 한 명만 더 시키면 안 될까? 자, 한 명만 더 시킬게. 자, 우리 재경 씨 한번 해볼까?
그럼 내가 맨날 한 명만 더 하는데 한 명이 아니야. 항상 두어 명 정도 더 돼. 그냥 자, Hi Eva, my name is Taekyung and I'm living Seoul. 음, I'm in between jobs. Nice to meet you, Eva. 오케이, 굿잡. 잘하셨어요. 성현 씨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Hi, Eva. Mhm. My name is Songhyun and I'm living in Seoul and I'm looking for a job. Nice to meet you, Eva.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하되 그래도 성의 없어 보이지는 말아주세요. Nice to meet you, Eva. 먼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로봇처럼 Nice to meet you, Eva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Nice to meet you, Eva. Yeah, 어쩌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친구랑 대화하듯이.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내일 뵐게요. See you tomorrow.